야후 스타넌 야후 스타논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후 스타넌.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서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마감까지 약 40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약하죠. 최근에 반등을 해주던 우리 시장 오늘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우리 시장의 단연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바이 코리아 산다는 바이죠. 바이바이가 아니고요. 자, 오늘도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들 사는 쪽으로 다시금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까지도 사자세로 대응을 해준다면 9거래일 연속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시장 전반에 외국인의 매수세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마감 상황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 이어가 보죠. 네, 세 종목에 대한 3인 3색의 각기 다른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략주인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롯데케미칼 그리고 삼성중공업, 코롱인더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은 어떤 투자 의견 결론 지어 주셨을까요? 자, 롯데케미칼과 삼성중공업은 모두 만장일치로 긍정적인 의견이지만 코롱인더는 파란불 하나가 보입니다. 자, 이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입니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인데 경기 회복 기대감의 선 반영, 무역 협상 기대감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 자, 기대감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요. 주가 측면에서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 해당 종목들을 좀 보시려면은 좀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관이 계속 코스닥을 버리고 거래소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이고요. 또한 이제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움직였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을 다 버리고 경기 민감주 종목들로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자체가 지금 낙폭이 큰 종목들 보시면 대체로 통신주, 게임주, 엔터주, 컨텐츠류 등 바이오 섹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방어주 성격이 강하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보신다면 IT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경기 민감 섹터 쪽인 철강주,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 건설주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좀 빠르게 변화를 보이는 이런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화학주 섹터 쪽에서 사실은 좀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면에서 있어서 부족한 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NCC 업체들 경우 실적이 이제 서서히 좀 제품 가격들이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뭐 일단 뭐 긍정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화학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낙폭이 워낙 좀 과대했었고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뭐 상당히 좀 강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순환매 과정이라는 점 이 부분을 조금 염두해 주시고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주신다라면 회복된다라기보다는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권에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롯데케미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요. 26만 원대만 가면 계속 반등이 나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앞으로 28만 원대 28만 원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점에서 좀 매수해서 조금 중기적인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투자가 사실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수급이 먼저 좀 빠르게 이동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뭐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일단 뭐 26만 원 정도
그래서 뭐 27만 원 사이 요 정도가 바닥선인다는 걸 좀 인식해 두시고 2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는데요. 단기적으로 한 32만 원 정도까지 1차적인 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경기 회복 기대감, 그리고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저평가 이후로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롯데케미칼 먼저 자세한 의견 들어봤고요. 자, 롯데케미칼 말씀해 주시면서 조선업,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됐었는데 두 번째 종목 삼성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 전반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상승세가 좋습니다. 조선업황 회복의 지속, 유가 반등, 주말 사이에 WTI 기준으로 3% 유가가 반등을 했죠. 상선의 성장 짚어주셨고요. 매출 회복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네, 지금 유가가 42불대에서 지금 53불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지난 11월과 12월에 계속 돌파가 안 되던 저항대까지 유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하락폭은 다 만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유가 흐름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의 단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조선주 중에서는 이제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출중한 흐름을 보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오면서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좀 치고 올라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수주 이슈가 있었던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를 서서히 좀 더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올라오다 보면 해양 플랜트 쪽이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좀 버려진 카드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한 기대감 조금 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좀 구조조정 강하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어지면서 살아남은 자들은 계속적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뭐 기대감을 같이 이어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키워갈 수 있는 조선 섹터 같은 경우도 흔들릴 때마다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 삼성중공업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7,000원대 중반부터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오늘 기관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지난번 고점대는 한 8,500원 부근, 네, 이 부분에 좀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거나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를 기반으로 한 7,500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리스크가 다시 생기면 변화가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에 지지선 7,500원 확실히 좀 확인하시고요.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면서 단기적으로 8,500원대 저항 돌파 여부까지 좀 살펴보시되 시장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 좋아지고 뭐 미국과 중국 관계 좋아지면서 뭐 경기가 회복되는 분위기 나타난다라면은 조선 섹터 정도는 올해 좀 조금씩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지 8,500원을 돌파하는지 이 가격대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화학 섹터 전반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돼서도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롱인더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분께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4분기 실적 무난할 것이다. 화학 부문 정상화 들어주셨고요. 그런데 수익성 회복은 좀 증명해야 된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화학 섹터 쪽에서 소재 섹터 쪽이 그나마 좀 좋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그나마 SKC하고 코롱인더가 어느 정도 시장 컨센을 좀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화학주들은 사실 좀 컨센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NCC 순수화학 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하죠. 아까 롯데케미칼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가와 방향성 좀 같이 하면서 경기와 관련되는 그런 흐름들을 꾸준히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화학주들은 좀 시장과 같이 보시면 맞겠습니다만은 SKC나 코롱인더 같은 경우는 약간 4분기가 어느 정도 좀 개별 실적을 좀 맞춰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코롱인더 같은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 역시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의 폴더폰 이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바로 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뭐 예전에 좀 약간 노이즈도 좀 있었습니다. 뭐 필름 부분하고 이제 코팅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해외 업체랑 좀 결합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바로 어떻게 실적으로 좀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밴더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롱인더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한 57,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된다면은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매도보다는 저점에서 좀 매수 세력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좀 SKC 코롱 PI 같은 경우가 좀 강한 편인데 코롱 인더도 서서히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가 자체는 적어도 한 6만 한 5, 6천 원대, 네, 이 정도 9월 달에 급락할 때 그 가격대까지는 일정 부분 회복하는 흐름이 좀 중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 전체를 확실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조금 더 오래 더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린 대로 한 5만 6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한 5만 7천 원대 정도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롯데케미칼과 삼성중공업, 코롱인더였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두 종목, 그리고 조선 섹터에서 한 종목, 이렇게 세 종목이었는데요. 서두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좀 읽을 수 있는 333 오후장 공략주였던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행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감 상황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오늘 오전 중국 4분기 GDP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증시는 상승불을 켰지만 우리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데요.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에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계속 보합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계속 약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고요. 0.02% 하락하면서 212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25% 하락하면서 694포인트 지나가고 고요. 선물 시장은 역시나 보합권에서 거듭하면서 274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의 상승으로 반전하는 모습도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에 조금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수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됐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시 또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장중 고점은 장 초반에 2134포인트였고요. 장중 저점은 2114포인트였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1120선에서 계속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방향을 쥐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9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이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오가고 있는 거죠. 현재도 60억 원의 소폭 매수 흐름 나타나고요. 그래도 오늘 기관이 사줍니다. 875억 원의 매수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1,094억 원 매도입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중에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바이오 위주의 시총 상위주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694선 지나갑니다. 장중 고점 698포인트, 장중 저점은 692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요. 현재도 계속해서 694선 지나가면서 0.26% 하락입니다. 자, 그럼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팝니다. 기관은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인데요. 오늘 수량이 조금 많습니다. 현재 1,478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1,758억 원 매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보시죠. SK하이닉스가 상승폭 계속 키워갑니다. 현재 3%대 상승 유지하면서 6만 7천 원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포스코도 잘 가죠. 계속 호재 나오면서 상승세 유지하는데요. 2% 가까이 오름세입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반면에 빠지고 있는데요. 1.24%, 1.49% 빠지면서 다시 2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9만 8천 원에 거래됩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파란불입니다. 신라제는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현재는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또한 다른 종목들도 낙폭을 지금 늘리는 모습인데요. 포스코캠텍도 3.6% 하락, 메디톡스도 6% 가까이 빠집니다. 스튜디오드래곤도 1.67% 하락세입니다. 다음은 태양광주 보겠습니다. 최근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도 함께 맞물리면서 기대가 실리는 거죠. 현재 하나케미칼이 1.63% 오름세고요. SKC도 1.5%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좀 잘 가는 쪽 디스플레이 쪽도 보겠습니다. 지금 플렉서블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 폴더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 그중에서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상승세입니다. 지금 STI가 2%대 강세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DSK도 2.19% 오르세, SKC코롱페아이가 2.07% 상승, 그리고 코오롱인다와 LG 디스플레이도 일제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재 쪽 볼까요? IT 투톱이 이끌어주는 가운데 오늘 소재 쪽이 강합니다. 이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는 반등을 딛고 올라올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미코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고요. 원익 IPS도 오늘 강합니다. 그리고 SKC 솔믹스가 1%대 강세, 동진 세미캠도 5.57%의 오름세입니다. 다음은 오늘 잘 가는 철강주들 보겠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재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관세 폭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낸 건데요. 이에 따라서 동반해서 철강주들 오릅니다. 현대제철도 지금 상승세고요. 지금 세아베스틸도 1% 가까이 상승, 포스코도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자, 월요일 시장 마감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마감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죠. 두 분 모셨습니다. AR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양시장이 오늘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크게 하락하지도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왔다 갔다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감 전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오늘은 사실 화학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우리 라이언 투자가분 입장에서는 별로 재미는 없는 섹터입니다. 많이 이제 작년도 많이 빠졌던 종목이죠. 종목들로 놓고 보면 오늘 이제 반등 종목 특징주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O일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롯데정밀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오르는데요. 네. 약간 이제 시장의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이제 WTI가 지금 배럴당 어제 지난 주말 3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한 배럴당 53달러 80센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WTI가 상승한다는 건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을 한다는 거죠. 그럼 국제 유가는 사실 이제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사우디 중동 쪽 오펙의 감산 의지와 맥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미국에서만 특별히 별다른 노이즈만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이제 사업가잖아요. 사업가는 실제적으로 고유가를 반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유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말로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로 압박해서 될 건 아니고요. 보통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이제 수요적인 요인이 있기 큰데 수요적인 요인은 사실 이제 성장률과 상관이 되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사실 이번 주에도 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전망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에 따라 많이 움직이는데 최근에 실제적으로 감산 의지가 붙기 때문에 WTI의 상승세는 좀 붙었다. 지금 아마 자료 화면에도 유가의 차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붙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SO일 같은 정유주들은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10만 원대 옵니다만은 상반기에는 원래 좀 매력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SO일은 대표적인 고배당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1월달은 좀 약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가 이제 10만 원대 밑에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잊혀졌던 대형주의 반등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아마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롯데정밀화 화학주들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정유주 빼고 정유주는 조금 화학주보다는 순방을 했는데 화학주의 가장 공통점이 3,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제품 가격이 마진이 안 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지난해 4분기 때 화학주가 일시로 반등할 때는 원가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원가가 이제 약해지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폭경적인 거는 제품 단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조금 유식하게 스프레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유식한 건 아닌데 이제 증권가에서 통상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괜히 어렵게 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마진이 원가와 판매가의 차이죠. 근데 그거의 개선 속도는 아직 좀 느립니다만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최근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12월 말 저점을 쳤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속도의 차이일 뿐,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SO일 이런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의 연장선으로 조금 줄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정유와 그리고 기타 화학 업종을 좀 나눠서 보셨는데 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좀 이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네, 느낌이십니까? 이거는 사실 그 철강도 좀 같이 묶어서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대표적인 또 대중국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4분기 GDP가 6.4%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연간 기준으로는 6.6%인데 사실 중국이 이제 6% 미만 초반으로 떨어진 거는 이제 계속적인 디센딩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미국 정시를 계속 이끄는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는 사실은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입니다. 네. 무역 협상 완화 기대감이고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또 이달 만에 류호 부총리가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 이달 말까지는 그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대표적인 대중국 관련주의 반등이다, 경기 민감주의 반등이다 그렇게 좀 망라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학, 철강 이런 섹터들인데 그 관점에서 아마 시향적인 부분이 조금 좀 크다. 실적은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학 관련주 첫 번째 점검 업종으로 살펴봤고요. 자,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또 급등을 최근에 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뭐 수소차 이슈가 워낙에 좀 핫했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인 코스닥 흐름 네. 잠깐 보신다면은 현재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694.92포인트, 0.2%대 아주 약소한 그런 조정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시장은 사실 이제 코스피 쪽으로 본다면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이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체감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또 코스닥 쪽을 보면 지수는 굉장히 일단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데 일단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네. 근데 그만큼 다른 어떤 수소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장을 받쳐주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못 해왔던 굉장히 바닥에 있었던 그 종목들이 받쳐줌으로써 지수를 좀 상쇄시키는 그런 장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운송 장비 부품 섹터를 좀 볼 건데요. 현재 이제 1.88%로 지금 상승 업종 두 번째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 성창 오토텍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상한가도 한번 네. 나왔었죠. 그 정도로 일단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이제 M&A 이슈도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특징 자체는 물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한번 이제 시세가 한번 발현을 해버리면 그냥 상한가로 돌입해버리는 이제 그런 또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만약에 이런 강한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 사이에 지금 60%가 지금 오른 네.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들어가기에. 자, 이런 종목을 네. 다 잡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선은 이격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접근은 좀 힘들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마도 이제 이격도가 좀 좁혀 들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부 측의 어떤 수소 경제, 지금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강하죠. 이런 지금 환경오염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좀 강할 수밖에 네. 없겠고 이제 전기차는 지난 연까지만 해도 기대감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종목 섹터였기 때문에 좀 시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황이 조금 죽음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힘을 못 받고 있고 이제 그 대신 또 신선한 재료라 볼 수 있는 또 수소차 관련된 섹터가 정부의 정책 힘을 받아서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당분간 수소차 관련된 섹터는 좀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지수에 관련된 그런 대외 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거든요. 참 교묘한 게 지금은 거의 지수가 거의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다가 최근에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미중 무역 협상 지재권에서는 거의 진전이 없다라는 또 뉴스가 떴죠. 꼭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또 안 좋은 기사가 네. 나오면서 좀 시장의 조정을 좀 노리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박스권 흐름 장세를 좀 예상을 해보고 그렇다면
종목 위주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저는 네.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된 섹터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좀 이격도가 좀 작은 그런 종목 급등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대표님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증권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수소차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특징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지만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핫하긴 핫한데 지금 나는 수소차 관련 중 하나도 없고 이럴 때는 소외감을 좀 느낄 수도 있고요. 언제까지 갈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상한가 가 있는 종목들 보면 꼭 수소차 관련 중 하나씩도 들어가 있고요. 오늘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닥쳤던 멍멍이 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수소차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합니다. 이제 대신 아주 또 단순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보자 이렇게도 있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제 주가라는 것이 가장 먼저 달릴 때가 큰 그림에서 또 정부의 정책 의지가 나오고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은 그 다음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제 워낙 정부에서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이게 사실 2005년도 참여정부의 재판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때도 실제적으로 이 수소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지난 13년 동안 실제적으로 된 건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이제 비슷한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더 큰 플랜을 좀 짜고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2040년 이 정도 되면 2040년. 600만 대 수소차를 이야기하니까 네. 근데 아직까지 좀 말은 많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수소 충전소 한 개 개설하는데 30억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게 보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조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파격지 보조금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그 연료를 어떻게 보충할까 이겁니다. 그럼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한 90% 정도는 석유의 재생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600만 대 수소차에는 캐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수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테마주는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돈을 못 법니다. 저처럼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시장과 좀 일맥상통을 해요. 수소차도 사실 기업주와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전거금 40%짜리가 좀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의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한편으로 대부분이 적자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네. 수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라든지 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쏠림이 나왔고요. 한 가지 또 재미난 거는 뭐냐 하면 이 경협주도 그랬습니다만 수소차 내에서도 순환이 돕니다. 네. 한때는 유니크란 같은 종목이 또 급등을 하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전 다이아 쪽으로 밀어붙인다 이렇게 도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이 약간 피크라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도 네. 오늘도 더 올라가는데 네. 이건 제가 특별히 투자 의견을 좀 내리기는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대부분의 대장주들이 100%, 150% 오르게 되면 이제 반영되지 않은 다른 수소 관련주를 찾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거의 일시적으로 80% 정도까지는 버블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본 때는 계속 지켜봐야 될 섹터가 맞습니다. 왜?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걸리는 부분은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 그러니까 투자는 해도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너무 무리한 레버리지로서 네. 막차를 타서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결국은 오를 건데 굉장히 고생은 안 했으면 싶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 드라이브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사는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마감 특징 업종 보도록 할까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반도체 업종을 한번 볼게요. 일단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인데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역시도 반도체 업종에서 2.25%로 가장 큰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시총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SK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리고 서울 반도체, 원익 IPS, 실리콘웍스, TSK 모두 이제 한 1%에서 6% 사이에 네. 큰 흐름들이 현재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등에 따라서 오늘 동반 상승하고 동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따라서 네. 반도체 전 업종의 현재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반도체 어떤 시황에 대한 바닥을 다졌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현재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워낙 사실 이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될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시총을 대부분 이끄는 부분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적도 나오는데 그리고 저평가된 의견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마다 또 매수세가 좀 신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다시 한번 지금은 아니겠지만 또 시황이 점점 바닥을 다져질수록 반도체 업종이 또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우선은 그렇지만 이제 테크니컬적으로 좀 본다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인 건 맞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지금 바닥에서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은 맞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좀 본격적으로 좀 시황이 좀 돌아서는 그 시점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올라온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또 시점을 또 잡아가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의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대표님과 SK하이닉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 후반 가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 좋은 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에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아니고 외국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1월 달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주식 사고 있는데요. 1월 달 지금 누적 순매수가 대략 1조 5천억에 육박을 하죠. 네. 월간 기준으로 1조 5천억 이상 매수하는 건 거의 작년에도 한두 달 빼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 50% 정도 이상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때 10조 원 초반에 실적 발표했고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정인데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진하게 나올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약간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데 이걸 자체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죠. 그럼 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반도체가 좋아서 사는 걸까 아니면은 한국 주식을 사는 걸까에 대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가 같이 좀 묶여 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나쁘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계속 된다면 연기금도 좀 붙는 모습인데 일단 업종 원투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종목이 보면 시장에서 조금 전에 코스닥 봤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실리콘웍스, 테스나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익 IPS 대부분이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반도체주에 대한 기술적 반대 연장선으로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SK하이닉스 24일 실적 발표가 또 예상이 되어 있죠. 실적이 사실 좋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 좋을 때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IT 하드웨어 관련주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IT 하드웨어 쪽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사실 좀 반도체 업종과 좀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저는 미코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미코가 13.51%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미코는 현재의 어떤 13%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수소차 관련된 부분도 좀 섞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코의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수소차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또 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부각이 되면서 네. 이제 미코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미코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제작 업체죠. 그래서 이런 이 두 부분이 현재 지금 같이 좋아지면서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붙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IT 하드웨어 관련주까지 해서 오늘 마감 전에 점검 필요한 업종과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동시효과상황으로 가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드렸지만 뭐 약합니다. 양 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반전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 다 보합권입니다.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반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말씀해 주셨잖아요. 외국인 매수가 소폭이지만 그래도 오늘로 9거래일째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사실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오늘도 1,000억대 매수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지수 흐름도 놓고 있습니다만 올라갈 때 우리가 보통 양봉, 원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침보다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는 사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점수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이상을 줄 수 있는 사실 사람이 너무 과하면
취합니다. 네. 맨날 뭐 폭등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봉인 상태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것도 일단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보면 역시나 삼성이 하이닉스는 여전히 장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고 현대차가 이제 조금 약간은 멀미가 걸리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관련주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소차의 핵심 관련주인데 현대차가 이제 워낙 좀 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성 자체가 이제 운수 창구 업종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네. 오늘 현대차라든지 현대차 관련주들은 실제로 아침에도 사실 만도 같은 종목도 장 초반에는 올랐습니다만은 그렇죠. 장 후반 들어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일 지금 슬픈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도 이제 셀트리온이 실제적으로 이제 20만 원 밑에 있는데요. 늘 많이 묻는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내려가냐를 묻는 질문이 좀 많아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니까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말의 논리,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상승과 하락 이유를 찾는 것도 좀 안 좋은 습관이라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왜 지금 못 가는지는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그럼 제가 쉽게 말씀을 좀 드리죠. 이거는 한 두 가지로 놓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그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회계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조금 상상을 좀 해봤는데 네. 서정진 회장의 연두 이제 뭐 연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원들한테 한 거에 내년 정도 되면 나는 회장직을 물러나겠소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장은 그렇게 좋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고 CEO 회장의 어떤 실제적으로 엑시트 이슈 자체는 물론 당장 이것 때문에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이 뺏긴 겁니다. 지금 장은 실제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장 종료 주도하는데 5분 전입니다. 연기금이 지난해 가장 많이 비운 섹터가 뭐냐 하면 하반기에 사실은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의 수급이 뺏겼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럼 언제 돌아올 건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죠. 저의 답변은 시장이 여기서 조금 더 화끈하게 오르면 됩니다. 지금은 사실 시장 코스피 위치가 10월 초주 한 4주? 네. 4주가 아니군요. 거의 2달 반 만에 박스권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순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시장이 좀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좀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말이 길어지더라도 말씀드리면 네네. 원래 2월달 1월 중하순 2월달이 바이오주들한테는 거의 대부분이 약세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심리적으로 2월달이 되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계속 4년 연속 적자라든지 네. 상패 가능 리스트 종목이 돌지 않습니까? 물론 셀트리온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투신 자체가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은 적자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바이오를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적자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퓨가 세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바이오 쪽에 뭐 실적을 기대하기가 좀 네, 어려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제이프모간 헬스케어 모멘텀은 네. 지나간 거고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약세를 보이는데 네. 얼추 제 판단으로는 지금 20만 원 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표현으로 이삭 죽기의 어떤 매수세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삭 안 주워 보셨군요. 이삭이 요즘엔 또 농사를 네. 많이 안 지으시죠. 이삭 주기로 본다 말씀드리겠고요. 통신주까지만 보죠. 네네. 통신주도 이제 1월달 되면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이제 물론 5G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업종 전반에 대한 사이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지지부진한 것은 뭐 가장 결정적으로 놓고 보면 종목에 대한 이슈가 아니고 지난해 12월 달에 강했던 섹터에 대한 차익 매도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많이 쉬었던 섹터에 대한 반등 매수 이렇게 시장의 순환을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도 강하잖아요. 네. 근데 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조금 아이러니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 주식 투자를 한 20년 정도를 했는데 조선사들이 보통 10월달, 11월달에 실적 피크를 많이 치거든요. 장 그리고 이제 종료 3분 마지막에는 전입니다. 수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조선주에 남아 있는 그 모멘텀은 뭐냐면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해 주셨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이 약한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1.95% 하락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시장인데 코스닥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코스닥에 대한 그런 바이오는 일단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섹터로 좀 현재 수급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굉장히 지금 현재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황 자체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표주들의 어떤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또 바이오는 지금 또 회계 감리 이슈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또 3월 달이면 또 감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모멘텀도 좀 부족한데 이러한 이슈까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매수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수소차라든지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한 네. 그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지나가야만 그리고 바이오 쪽도 또 회계 처리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줘야만 본격적으로 저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바이오가 뭐 완전히 망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바이오도 주도주가 다시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뭐 고령화 사회가 지나가고 있고 아직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들이 다 바이오 산업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쪽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의견 네, 먼저 당분간은 주셨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주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좀 투심이 약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경력주 종료 가운데서 1분 아난티가 오늘 전입니다. 또 좀 눈에 띄네요. 일단 뭐 아난티는 네. 이제 사실은 오늘 또 그런 찌라시가 돌아왔습니다. 뭐 짐 로저스가 김재동님의 방송에 출연한다는 그런 또 이슈 찌라시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기대감이 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아난티는 굉장히 지금 이격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 개인들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아난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는 이야기가 또 있었다라고 시장에 돌던 이야기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각각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약한 가운데 2124선 0.05포인트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08% 하락이고 695선입니다. 기관의 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종가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정비장이 종료됐습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장에 마쳤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무역 분쟁, 경기 둔화를 반영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다행히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중 보합 수준 유지했습니다. 먼저 업종별 등락 보겠습니다. 코스닥 반도체 업종이 2%대 강했습니다. 두 수소차 관련주 강세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도 탄력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운송 부품 업종도 1.9% 상승했고요. 코스피에서도 관련한 화학 업종이 1%대 강세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하락 업종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시장 관심이 꽤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중심으로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약품 업종도 1% 약세로 마쳤고요. 코스닥 제약도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선 경기 방어 업종분, 코스닥에선 오락 업종까지 함께 밀려났던 분위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보시죠. 오늘 반등한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막판 들어서 오름폭을 조금씩 더 키워줬습니다. 오늘 장에선 수급도 받쳐지면서 3%대 넘는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1%대 강세, 다스 연속 빨간불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현대차부터 네이버, SK텔레콤 그리고 한국전력은 일제히 밀려났습니다. 네이버는 4% 넘게 낙폭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3.8%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수급에서 밀렸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또 반도체가 많이 올랐던 코스닥 시장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원익 IPS 또 실리콘웍스 오름폭이 탄력적이었습니다. 원익 IPS는 8% 강세 속에 마감했고요. 또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6%대까지 빨간불 이어가줬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약세 탓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톡스 종목들의 주가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메디톡스는 6% 가까이 하락했고요. 휴젤 역시 5%대 낙폭 속에 마감을 했습니다. 콘텐츠 전반도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엔터 3인방이 일제히 밀렸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대까지도 낙폭을 키우긴 했습니다. 9% 조정 받으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장 지수 마감 보겠습니다. 보합에서 등락 흐름 보이던 코스피 지수입니다. 2124포인트로 0.02% 강보합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빨간불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00선 목전에 두고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695포인트로 0.1% 소폭 밀려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꾸준히 코스피 시장을 받쳐주던 외국인 수급은 동시효과 기점으로 매수 물량 조금 더 키우면서 마쳤습니다. 560억 원대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기관은 오늘 반대로 꾸준히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집계됐습니다. 600억 원대 동반 사자로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에선 기관 수급이 빠졌던 하루입니다. 4거래일 연속된 매도 오늘은 1,450억 원대 매물 기록했고요. 외국인 수급 136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 물량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마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상승 반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더니 코스피 결국에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이고 외국인 매수도 9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포착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오늘 시장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 바탕으로 내일 시장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 정도 코스피 2,300에서 2,400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흐름 보면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리포트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사실 지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대응하는 영역인데 일단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은 휴장입니다. 미국이 이제 오늘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휴장인데 다우지수의 지난 금요일 위치를 보면 다우지수가 한 24,000선입니다. 24,700선이고 나스닥이 한 7,200선인데 미국이 지난 10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대략 실제적으로 27,000에서 22,000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다우지수 24,500선은 지난 10월 달 급락의 50%를 돌린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은 쉽게 빠지질 않습니다. 네. 빠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장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시간보다는 장이 빨리 와버리면 이제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잡으려던 세력들이 오히려 이제 장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만은 장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결정적 배경에는 역시나 1조 5천억 이상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순매수하고 연기금의 매수에 좀 힘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잠정직계입니다만 외국인은 삼성 하이닉스에 각각 540억, 340억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삼성전기, 금호석유, 셀트리온을 조금 매수를 했군요.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의 순매수 자체가 시가총액 상위에 좀 포진돼 있다는 것은 특히나 이제 약간 이제 오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IT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종목에서. 물론 이제 반도체 종목도 워낙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좀 의미를 두고요. 여전히 지금 물론 이제 수소차나 날아다니는 종목들은 가볍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냥 짧은 금액으로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약간 그래도 이제부터 나도 이제 은행에서 사설 예금 구자를 증권 계좌를 옮겨볼까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약간 쉬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와이드하게 정리하면 낙폭과대 코스피 내 중대형주 또는 코스닥 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 이쪽에서 어느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시장의 매기가 분위기가 공기 자체가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 확연하게 좀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액 포인트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보이는 표면 자체는 코스피 내 대형주, 코스피 내 중형주 이렇게 좀 보이는 거고 코스닥은 사실은 제약 바이오하고 게임주를 조금 제외하고 나면 게임주는 좀 꺾였어요. 제외하고 나면 아까 제가 보니까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올레드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반등이 조금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동현 팀장님의 시장에 대한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계속적인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져 내려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 역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은 저는 이제 이 상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온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또 상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약간의 또 무역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미국 역시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FOMC 위원들의 말을 들어봐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만은 뭐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인 상승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좀 나와준 후에 신규 접근분들은 좀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강한 테마장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경협주거든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진행 이런 부분과 계속적인 지금 또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에 대한 협상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판을 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안 됐겠죠. 만약에 잘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매기라는 것이 아주 폭발적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을 지금 막 끌어올려왔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그런 우량주들이 좀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 상단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수 관련된 주주는 좀 상당 부분까지 올라온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강한 테마장을 형성하였던 이런 종목들을 그중에서 좀 이격도가 작고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경협주 중에서는 대장주, 아니 그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에 대해서 뭐 이견 있으세요? 아니요, 뭐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위 좀 좁혀서 어떤 종목들을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함께 하도록 하죠. 대표님 어떤 종목?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네. 제 친구나 약간 선배님들이 이제 센터장님 나이대가 좀 많은데 네. 리포트 볼 필요 없습니다 말하는 게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리포트 목표치라는 건 이제 보통 밸류에이션을 관점으로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간다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시장보다는 시장 외적인 우리가 숫자로 체크할 수 없는 무역 협상 이런 외적인 요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요인의 긍정 요인을 좀 가져가자 그렇게 네네, 그런 의미셨죠. 괜히 항의 전화 들을까봐 말씀드렸고요. 그 리포트라는 것도 사실 제목만 보면 안 되고 그 분석을 들어보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참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지난주에는 자화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은 이제 약간 올라 있는 종목인데 5G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머큐리인데요. 네. 갑자기 종목 이름을 들으니까 갑자기 나디건 분도 많을 겁니다. 갑자기 킨이 생각날 수도 있죠. 네. 네. 회사 이름이 머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무선 AP라고 이야기하죠. 무선 공유기 이걸 한 65% 갖고 있는데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5G 관련주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 섬유도 좀 하고 있는데 약간 지금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종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공모가 대비해서 한 100% 이상 시세에 있긴 있는데 여전히 저는 IT 종목 중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는 5G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약간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회사가 좋아도 약간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손절선을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오늘 저점을 형성한 1,500원 정도는 손절선으로 꼭 잡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공모가가 6,100원이었기 때문에 항상 배수 베팅에서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럼 62,200원대가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재가 수준에서 만약에 내일 조금 빠질 때 공략을 하신다면 목표가는 대략 한 12,200원 정도에서 좀 짧게 단기 청산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가격 구체적으로 12,2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머큐리 관심 있게 볼만하다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송동훈 팀장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사실 경협주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은 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런데 종목 자체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반도체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오늘도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계속적인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반도체 시황에서도 좀 더 그 공급자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이 하나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종목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좀 위치 자체가 오늘도 6%대 상승을 해줬고 단기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월 초 바닥을 잡고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실적도 나름대로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 취득도 했거든요. 그 자사주 취득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방어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고 또 회사 자체로도 주주의 어떤 주주를 생각하는 이런 종목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하나 머티리얼즈를 좀 추천드려 보겠고요. 목표가를 17,000원 정도, 17,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를 짧게 14,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각 머큐리, 하나 머티리얼즈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목 마감 전략부터 그리고 내일 시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북금융센터 송동현 FA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분 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 이야기,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오늘 시장 바탕으로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끝 무렵에 이제 종가 무렵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500억 정도, 550억 순매수로 마감을 했지만은 장 중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물량 출회에 따라서 이제 시장 하락 압력이 조금 나타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기관들이 또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시총 상위조에 속해 있는 바이오 종목들의 약세 지속이 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관련된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 좀 선 반영된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숨고르기 정도 흐름이 진행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북미 회담이 일정이나 이런 장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도 종목이 좀 슬림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일부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오늘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정부 정책 관련돼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뭐 새로운 종목 찾기 흐름이 뭐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좀 먼저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락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수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도 가격 상승이 조금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종목군들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증가할 걸로 일단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역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좀 유지해주면서 그동안 하루 이틀 정도 조금 그 조정 흐름을 보였던 이제 IT 부품 쪽이나 장비 쪽 이쪽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면 지속적으로 좀 어려웠던 IT 대형주들이 꿈틀대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요. 지수 전체를 좀 받쳐주고 있는 흐름.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내일 시장에선 어떤 점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국내 시장의 상승을 좀 계속 이끌었던 모멘텀이 미국 시장의 상승이죠.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 휴장이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지수 상승이 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IT 대형주가 이제 시장을 이끌었는데 이쪽에서도 조금 매물이 나온다고 친다면 조정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 시점부터 조금 감안하시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장이 지금 보시면은 뭐 큰 폭으로 어떤 하락이 나올 만한 악재라는 부분들이 뚜렷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기간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북 경협 주군이나 뭐 수소차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기보다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의 오늘 뭐 중국 관련돼서 뭐 그 중요한 지표가 또 나왔지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친다면은 중국 쪽에서 어떤 경기 부양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업종, 이를테면 철강 업종이나 기계, 조선, 화학 업종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수급을 조금 더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뭐 철강, 기계,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계단식으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되고요. 일부 뭐 급등했던 종목들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차익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IT 부품 장비 쪽이 어쨌든 간에 주가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가격 수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아직 낙폭이 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좀 선별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시장이 뭐 종목 수를 좀 늘리는 그런 매매 패턴보다는 거꾸로 종목 수를 좀 줄이시고요. 최근 들어서 또 기대 수익이 좀 높았다고 친다면 이 부분도 조금 낮게 가져가시는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급등한 섹터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 중요하게 주셨고요. 자, 이 시간 중요한 내용이죠. 내일 시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 좁혀보겠습니다. 오늘 뭐 한샘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이를테면 부엌가구나 종합가구 인테리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거는 뭐 아실 테고요.
뭐 전문화된 대리점 형태의 유통점을 다시 보유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은 역시 부업 가구 쪽 40%, 근데 인테리어 쪽에서 30% 정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신규 사업인 토탈 홈 인테리어 패키지 제공 같은 이제 신사업 아이템을 나름대로 좀 전환하려고 좀 애쓰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한샘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도 좀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규모로 줄었습니다. 보시면은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누적 매출액이 1조 4,4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3억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재작년 27년 연간 영업이익이 1,405억을 난 그거와 비교를 해본다고 친다면은 3분기까지 난 영업이익 363억이 상당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실적이 좀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급감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상당히 안 좋게 연결이 된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워낙 약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